이번 주 미국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화요일에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가 15개월 만에 전월 대비로 0% 증가, 즉 보합세로 발표되자 투자자들이 크게 환호하면서 뉴욕 증시의 3대 주가 지수가 일제히 폭등했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나라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도 모처럼 만에 훈풍을 이어갔습니다. 하루 뒤에 발표된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 즉 PPI도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고 오히려 마이너스 0.5%로 하락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하던 날, 미국 채권 시장에서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5%대를 넘나들며 기세 등등하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대 이하로 급락했습니다. 이것은 벌써 시장에서는 내년부터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프라이싱에 선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 것은 반가운 희소식이지만 그 뒤에 경기 침체에 어두운 그림자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경제톡의 주제는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과 강력한 경기 침체 시그널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파월 연준 의장 임무 끝, 경기 침체 경고 시그널, 그리고 금리 인하 시 투자 전략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톡의 오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확 꺾인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 결과를 간단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년 대비 헤드라인 기준으로 9월 3.7%에서 10월 3.2%로 대폭 둔화되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9월 0.4%에서 10월 0%로 내려왔는데요. 전월 대비 CPI가 보합에 머문 건 1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로 4%, 전월 대비로는 0.2%로 둔화되었습니다. 이렇게 10월 CPI 헤드라인과 근원 기준으로 모두 예상치보다 양호한 결과가 나옴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은 향후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과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거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 다음날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 PPI도 큰 폭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헤드라인 기준으로 1.3%, 근원 기준으로는 2.4% 각각 상승했는데요. 이 수치들은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헤드라인 PPI가 예상치 0.1% 상승을 뒤엎고 오히려 마이너스 0.5% 하락했습니다. 근원으로도 0% 보합에 머물렀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통상 2에서 3개월 선행하는 지표인데요. CPI에 이어 PPI의 이러한 하락세가 확인됨으로써 앞으로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방향성이 더 견고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두 물가 지수의 추세적 둔화세는 시장에 즉각 반영되었습니다. 여기 그래프는 시카고 선물 시장에 반영된 연준 기준금리의 동결 또는 인하 확률과 예상 경로를 각각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위표에서 수치는 복잡하니까 아래 그래프에서 주황색 선으로 나타난 곡선의 궤적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 예상되고요. 2025년 1월에 유효 기준 금리가 4.175%까지 내려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페드 워치는 내년 5월부터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이 표의 오른쪽이 공란으로 나타난 것은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제로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022년 3월부터 역대급 초고속으로 11번이나 기준금리 인상 행진을 주도한 파월 연준 의장의 임무가 사실상 끝났다. 미션 어컴플리시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UBS 이코노미스트들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에 경기 침체가 미국 경제를 덮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UBS는 대대적인 매시브한 금리 인하에 대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4년 3월부터 긴축 사이클 종료 및 금리 인하 개시, 내년 중 4차례에 걸쳐 250bp 인하 예상, 그리고 2025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가 1.25%까지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는 긴축을 완화하여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른쪽 그래프에서 역사적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청색 선은 기준금리, 녹색 선은 인플레이션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에는 반드시 회색 막대의 경기 침체 구간에 진입했다는 팩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에 근거하면 내년 상반기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시점 부근에서부터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경제 지표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뽀순이가 묻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인하될 때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는데 이에 대한 징조를 어떻게 알 수 있지? 이에 뽀시가 대답합니다. 그래.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경고 시그널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자. 그렇습니다. 우선 공급관리자협회 ISM이 매달 발표하는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10월 제조업 PMI 지수가 46.7%입니다. 통상 이 지수가 50 이하이면 불경기를 나타내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12개월 연속적으로 50 이하의 수축 국면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45 이하로 떨어지면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과거 50여 년간에 있었던 경제 위기 또는 금융 위기 때의 경기 침체를 맞춘 경고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 이 그래프에서 흰색 선은 공식적인 U3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막대는 이 실업률이 24개월 이동 평균을 뚫고 상승하는 구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과거 70년대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 80년대 말 저축 대부 조합 위기, 그리고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붕괴,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등의 경기 침체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 지표가 24개월 이동평균 돌파를 시도하고 있어 조만간 경기 침체 진입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부가 매주 발표하는 신규 및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위쪽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186만 5천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 2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아래쪽에 신규 건수도 23만 1천 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에서 직장을 잃은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연준의 역대급 초고속 긴축 정책에도 굳건히 버텨오던 고용시장이 최근 들어 빠르게 냉각되어 가고 있다는 또 하나의 강력한 경기 침체 시그널입니다. 다음으로 자영업협회 NFIB가 발표하는 자영업 낙관 지수입니다. NFIB는 연간 매출 50만 달러 이하, 그리고 10명 이하의 종업원을 채용하는 소규모 사업장 회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지수는 경제 주체들이 현장에서 가장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살아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월 자영업 낙관 지수가 90.7로서 22개월 연속으로 50년 지수 평균인 98을 밑돌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이 지수를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고요. 2022년 1월 1일 악화된 경기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강력한 경기 침체 지표로 샴의 법칙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지표를 개발한 클라우디아 샴은 미시간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연준에 12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유명한 이코노미스트입니다. 현재는 전미경제연구소 NBER의 멤버이고 각종 경제 미디어의 칼럼니스트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가 개발한 샴 법칙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해주는 지표입니다. 샴의 법칙은 실업률의 3개월 이동 평균 값에서 최근 1년 동안 가장 낮았던 실업률을 뺀 값이 0.5보다 크면 경기 침체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과거 역사적 사례를 보면 이 샴 값이 0.5%를 넘어가면 예외 없이 분홍색 막대의 경기 침체 구간에 진입했던 팩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샹 값의 움직임을 보면 2021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월에는 0.33을 기록하여 0.5를 향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3.9%에 머무르고 있는 실업률이 4%대를 돌파하게 되면 샴의 법칙을 충족하고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하면 이상에서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강력한 5가지 지표를 하나하나씩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경기 침체가 가볍게 연착륙으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워런 버핏의 조언대로 밀물이 빠져나간 후 벌거숭이 알몸으로 헤엄치지 않도록 경기 침체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가능한 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금리 인하 시 투자 전략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월 대비 0% 보합을 보였고 생산자 물가 지수 PPI는 오히려 마이너스 0.5% 하락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은 피크 아웃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준의 긴축 사이클은 종료되고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어 파월의 임무는 끝났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장단기 금리 역전 지표를 개발한 원조 하비 교수는 경기 침체 예측력을 여전히 확신하고 있으며 위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10년물과 3월물 금리의 역전이 해소되어 가는 베어 스티프닝 현상이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로 앞에서 살펴본 경기 침체 시그널이 점점 더 강해지면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위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주황색 선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때 청색 선 S&P 500 주가 지수가 하락한 후 제세 상승장으로 반등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매크로 변수의 변곡점에서 장기채 투자를 확대하고 주식시장의 하락 후 상승 전환 시 포트폴리오 재구축으로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해 나가는 투자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커싱 네트워크는 매번 영상에 방송 전체 대본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업로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신 후 아래 블로그에 접속하면 콘텐츠의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세부 내용에 대한 리뷰가 가능하니 텍스트와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중순 초겨울의 문턱에서 환절기 건강에 각별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